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아파트 보유자 10명 중 7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2026년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요. 57%. 이 숫자가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국세청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난달 강동구에 사는 54세 김현수 씨. 15년 넘게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아파트 한 채. 전용 84제곱미터. 그분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받은 세금 예고 통지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보유세 예상액 전년 대비 57% 증가. 김현수 씨, 처음엔 인쇄 오류인 줄 알았대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나는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뛰냐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절반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뉴스에선 2026년 보유세 오른다는 제목만 쏟아냅니다. 근데 정작 나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는 안 알려줘요. 오늘 저는 그 부분까지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 2026년부터 서울 아파트 보유세가 최대 57%까지 폭등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57%가 아닙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르면 팔면 되니까요. 진짜 폭탄은 집값이 안 오를 때 세금만 띄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오늘 저는 숫자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서울 6억 아파트, 9억 아파트, 그리고 다주택자. 각각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그 실제 계산서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계산해 놓은 시뮬레이션 수치를 보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 믿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수치인가 싶을 만큼. 여러분, 세금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국세청 자료, 행안부 공시가 로드맵, 기획재정부 세율표. 이 세 가지를 직접 배주해서 제가 계산한 결과가 후반부에 나올 텐데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실 거예요. 먼저, 왜 하필 2026년이냐는 질문부터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 할인 쿠폰이 만료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임시 할인 쿠폰을 나눠줬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세금 계산 비율을 45%까지 확 낮춰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만 원짜리 상품인데 4만 5천 원으로 계산해 준 거죠. 덕분에 세금이 줄었어요. 다들 숨 좀 돌렸고요. 사실 이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정부가 집주인 편이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한시적인 정책이었어요. 영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할인 쿠폰 2025년에 끝났습니다. 2026년부터는 원래대로 100% 돌아오는 거죠. 즉 4만 5천 원이 아니라 다시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시가격이 현실화됩니다. 공시가격이 뭔지 아시죠? 정부가 이 집 가격은 얼마야 라고 정해주는 기준값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실제 시세의 60에서 70%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원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정책이에요. 2020년에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목표가 2030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걸 90% 이상으로 올리는 로드맵을 실행 중이에요. 즉, 집값이 10억이면 세금 계산 기준이 6에서 7억이었는데 9억으로 뛰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2026년 동시에 터집니다. 세금 계산 비율도 오르고 계산 기준 가격도 오르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곱하기입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1.3 곱하기 1.4면 1.82, 즉 82% 인상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97%라는 숫자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예요. 그런데 잠깐, 이걸 보시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금액의 2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실제 숫자 나갑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케이스 1, 서울 6억, 아파트 1주택자, 직장인. 지금 이분이 내는 재산세, 종부세 합해서 약 120만 원이에요. 6억짜리 아파트에 연 12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죠. 월로 나누면 10만 원이니까요. 2026년엔 얼마가 될까요? 공시가격 상승분 반영하면 약 165만 원.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까지 더하면 190만 원. 단 2년 만에 58%, 7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70만 원이요?
월 6만 원씩 아무것도 안 사고 모아야 나오는 돈이에요. 세금으로요. 이 돈 여러분 지갑에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케이스 2, 강남 9억, 아파트 보유자. 2024년 기준 약 200만 원 선. 2026년엔 320만 원, 120만 원 인상. 거의 60% 폭등입니다. 이분, 퇴직 2년 앞둔 55세라면 연금 받기 전에 집 때문에 매달 돈이 나가는 상황이 현실이 돼요.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2026년에 이 단어가 다시 뉴스 1면에 등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케이스 3, 2주택자, 서울지방 각 5억. 세금은 합산과세입니다. 합산 공시가에 따라 종부세 세율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2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을 넘어가면 세율 구간이 바뀌어요. 이 케이스, 2026년엔 보유세만 연 500만 원을 넘길 수 있어요. 지방집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부산, 대구, 광주. 이미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동일하게 적용 중입니다. 지방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방은 집값 상승 없이 세금만 오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치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이 자료 처음 봤을 때 화가 났어요. 집값 오를 때는 로또 맞은 거잖아요 라고 했다가 이제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지. 근데 문제는 화만 내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냐는 건데요. 저는 오늘 3가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3가지는 모두 2026년 이전에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전략 1, 명예 분산, 타이밍 검토. 배우자 공동 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각각 9억씩, 합산 18억까지 적용돼요. 지금 단독 명의라면 이것부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단, 취득세 이슈가 있으니 맹목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실제로 공동명의 전환을 통해 종부세를 연 100만 원 이상 줄인 사례들이 있어요. 단, 이 타이밍도 2025년 안에 움직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 바꾸면 그의 세금은 이미 확정되거든요. 전략이 보유 vs 매도 손익분기, 직접 계산하기. 그냥 버텨야지 라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보유세 누적의 기회비용 vs 지금 매도 후 재투자 수익률. 이걸 계산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2년 뒤 수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9억짜리 아파트를 2026년부터 5년 더 보유한다면 보유세만 누적 1,6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같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까지 더하면 기회비용이 상당해요. 저장하시고 꼭 직접 계산해보세요. 전략 3. 세제 개편 동향 주시 필수. 지금 국회에서 종부세 추가 완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만약 2025년 말, 2026년 초에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온다면 시나리오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그게 무산된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수치 그대로 현실이 돼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구독 설정을 전체 알림으로 해놓으시면 정책 변화 있을 때마다 제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 타이밍은 몇 달 차이가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정말로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보고 오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영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불편해야 움직이거든요. 편한 정보는 그냥 흘려듣게 되어 있어요. 김현수 씨, 오늘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분. 그분이 이 정보를 2년 전에 알았다면 지금 고민이 달랐을 겁니다. 공동명의의 검토도 했을 거고 매도 타이밍도 달리 봤겠죠. 그런데 그분은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그 기회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본 것 자체가 이미 한 발 앞서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공유해 주세요. 우리 집 세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주변에 꼭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보가 이 영상입니다. 공유 한 번이 그분들 수백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어요.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가동, 집 팔 때 내는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팔아야 하는 아파트 유형 탑3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도 오늘 영상만큼 충격적일 겁니다. 이 영상 절대 혼자만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린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